그리고 그 지식혁명 요 부분만 네. 좀 더 다뤄볼까요? 네. 당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업,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래서 디제이노믹스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디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사실은 IMF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가 무언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대단한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 국무회의 메모에 뭐가 있냐면은 되게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고 문화라는 것은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사실은 산업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화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게 아니냐. 그래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예측하셨군요. 그래서 대단해. 당시 굉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문화를 한국에 개방을 그래요. 했죠. 오. 네.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일본 문화는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거꾸로 한국 문화가 외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른바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들의 기반을 만든 게 바로 DJ 김대중 네.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는 경제에 기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경제 발전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늘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 뭔지를 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임 5년 동안은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산업이 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그와 관련이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그 영상 좀 네. 소개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지금 네. 최혁 씨는요 한 20시간 전부터 네. 이 얘기를 이 해주시길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시간 요 얘기만 전부터. 안 하셔 지금. 무슨 얘기세요? 이 얘기 좀 제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어제부터 얘기를 안 이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인데요?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앙정보부 취조실에 가서 야 취조실에서의 네. 영상입니다. 네. 이건 취조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몇십 년을 앞에 두고 얘기한 것 같은 그 문화혁명 어떻게 보면은 정보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취조실에서? 그 수사관 수사관한테 갑자기 설명하는 아니 거예요 흥분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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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을 중앙정부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때 남산 끌고 간다고 하면 81 오줌 쌌다고 오줌 네, 싸. 무섭죠. 81년에 중정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야. 네. 거기서 갑자기 50년 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진짜 천재입니다. 우와. 영상이 있죠. 어, 그래요? 네. 예, 이 천재야, 천재. 이거는 진짜 네. 우리 에펜코리아 너네들 봐야 된다. 이준석이 천재가 아니고 이 답답한 놈들아. 빨리 보자 빨리. 자, 81년의 네. DJ의 모습입니다. 학자들이 무슨 연구하는데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를 놔가지고 본부가 있어요. 전화국 본부 있듯이 있어갖고 여기서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도 대답해요. 우와. 이런 시대가 돼요. 우리도 그 전자 그 영향 그걸 받게 되고 우리도 빨리 그런 전자 그것이 도입돼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끌어오고 뭐하고 하면 우리도 미국과 동시는 못 하더라도 한 10년 차이 두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거의 우와. 수사관의 교육이 이게 지금 아, 이거는- 81년도야. 우와 인터넷 시대를 예측한 이건 건가? 천재지, 솔직히. 이건 이럴 때 천재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다. 컴퓨터도 진짜 없던 대단하다. 시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AI를 바로 여기서 예측을 한 거잖아요. 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청난 독서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 옆에 가면은 뭔가 할 말이 많고 거기가 시끌벅적하대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옆에 가면은 그 지식의 아우라에 아, 눌려가지고 눌려. 조언만 하고 온답니다. 어. 그러니까 큰 줄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정책에 실현시키려고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와.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그게 정책의 중심에 섰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와. 뭐 인터넷이 뭐 보편화되고 뭐 이런 정책적으로 그때 다 실현이 깔았잖아. 됐나요? 아, 그렇죠. 광 케이블 그때 다 깔았잖아. 그때 반대 많았죠. 뭐하러 이렇게 까냐. 누가 어. 반대요 또? 비용 많이 들어가고 효과 없는데 다 여기다가 반대했어. 큰 비용 들여서 왜 전국적으로 까느냐. 어. 다른 나라도
나라도 안 하는데 보통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그거죠. 맞아요.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한국이 후발주자인데 왜 이걸 하느냐. 아, 다른 그랬다. 나라로 가세요. 그럼. 네. 너네 아버지도 아마 반대했을 거야. 아, 이렇게 성견지명이 뛰어나신 와, 분이군요. 천재. 그냥 진짜 그야말로 진짜 대단하다. 천재입니다. 네. 그것도 중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관의 대답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땠는지 궁금하긴 반응 별로 합니다.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 자체가 안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분을 무슨 용기로 연기를 하겠어요. 갑자기 공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죠. 이런 분을. 무섭고 두렵고 그럴 것 나한테 왜 이러지? 어.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공부를 자료를 막 공부를 하면서 수집을 하고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업적과 뭐 그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뭐 사형 선고도 어떻게 됐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서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전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알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존경하게 됐고 그분이 한 선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 공연 기간이 남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이를테면 사형 선고를 바로 눈앞에 받았을 때 아유. 배에서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 곰곰이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랬겠구나.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그 논란 많고 일이 많았던 화해와 용서 통합 전두환도 풀어주고 아, 네.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뭔가 박정희는 예. 진짜 살인을 통해서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고 윤석열은 사법 살인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거할수록 더 존재감이 커져가지고 네.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 대 천재. 어때? 라임. 독재 대 천재. 자, 이거 어때요? 제목 바꾸는 거 어때요? 독재 대 천재.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대통령은 독재 대 천재. 독재 vs 천재. 차라리 두한 대 대중이 낫겠어. 뭐라고요? 두한이 아니구나. 정이구나. 죄송합니다. 두 글자씩.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다들 계속해서 여쭤보시네요. 제목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아, 저희가 이 제목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처음에 프로모션에서 짧게 할 때는 그냥 김대중이었습니다. 아, 김대중. 그러다가 연출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의 끝에 이름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전면에 나와 있다 해서 네. 바꿨는데 나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의 국민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 네. 여러분들의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바꾸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오히려 더 저평가돼 저평가된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대단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게 알았어요.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저평가돼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 네.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려져 있고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왔던 업적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올곧게 후학들한테 젊은 세대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졌고요. 문화예술이 갖는 힘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의 실존 인물을 다뤘을 때 그 인물이 후대들한테 전해져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감동과 함께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분들도 뮤지컬로 다루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같은 예술가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하고 이분들의 정신을 좀 더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좀 작품으로 만들어서 네.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건 그 이제 뜻으로 해외로 하게 된 가야죠. 거죠. 해외로. 맞습니다. 네, 아니 해외로. 무슨 국내가 그래서- 저평가. 아니 해외로 지금 빨리 해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꿈꾸고 최욱 씨는 있습니다. 과대평가돼 아, 진짜로 있거든요. 꿈꾸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대평가. 아, 저는 약간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껴 있습니다. 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인물을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점, 그다음에 부족한 점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역사적 인물을 예술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감정으로 아. 가깝게 다가가게 되고 이제 그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시대를 그전에는 대단히 상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문장으로는. 그런데 맞아. 이제 예술 속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시대의 고민들을 상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그걸 보고 나왔을 때 현재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 삶의 어떤 목표, 어떤 또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인데 맞습니다. 그럴 때 지식과 예술이 좀 이렇게 정반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뮤지컬 나의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제가 있겠다라는 한 줄로 생각을 요약합니다. 해봅니다. 한 줄로야. 엄마들은 아들 교육, 역사 교육 따로 할 거 없습니다. 네. 현대사 김대중 대통령을 알리고 싶다. 네. 하면은 저거 같이 보러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 애들은 또 이제 좋습니다. 그 현대사가 다 초등학교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너무 나의 저희, 대통령. 저희 아들이 대통령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확실히 아, 벌써? 그 계엄 이후로 엄마의 모습을 봤잖아요. 매일 네. 그 뉴스를 맨날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이 되게 빨리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앞에 호가 붙더라고요. 어. 이재명은 대통령이고 어. 윤석열은 내란수계가 붙어요. 아, 벌써?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니까. 야, 그래서 나의 너무 빠른데. 대통령 같이 보러 가면 너무 좋을 것 야,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네. 좀 잘 크면 이제 안 진 걸 되겠네요. 네. 훌륭한 겁니다. 네, 같이 보러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뮤지컬 예고편 30초짜리 있는데 아, 뭐 영상이 또 있어요? 있지 않아요? 아, 네네. 네. 네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30초만 지금 할애해 주세요. 다음 출연자분들이 지금 1시간째 기다리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30초 잠깐 그럼 볼까요? 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에 어. 앞서 최후 진술을 아, 할 최후 때 진술. 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 좀 도와주십시오. 네, 8월 29일부터 10월 네, 26일까지. 티켓 오픈했고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땡찬 한 푼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땡찬 한 푼 없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네. 맞아요. 김계리 변호사는 이분들 계좌번호 좀 올려주세요. 그래. 이분들이 진짜 땡찬 한 푼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